KDBS 주일시사 한 주의 소식을 전해드릴 박정은입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내외 주요 소식을 전해드릴 KDBS 주일시사입니다. 낮에는 땀을 흘릴 정도로 더운 날씨지만 아직 아침과 저녁은 상당히 쌀쌀한데요. 이번 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니 외출 전 일기예보 참고하셔서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KDBS에서는 인스타그램에 매주 2개의 카드 뉴스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각각 날씨와 교내 소식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학교 생활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 역시 2가지입니다. 국내 소식으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국외 소식으로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KDBS 주일시사를 통해 유익한 정보와 세상 이야기를 접해보며 보람찬 하루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국내 소식으로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로 개인정보 및 보안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큰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태 개요와 그 영향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4월 22일 SK텔레콤에서는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습니다. 2025년 4월 19일 오후 11시경 악성 코드로 인해 SK텔레콤 고객들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도용한 불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이는 이용자의 유심 정보와 휴대전화 단말기 정보를 하나로 결합하고 주인이 있는 유심을 타인이 휴대전화에 장착해 임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서비스로 해외 로밍 사용도 제한돼 해외에서의 부정 사용 예방도 가능하지만 기존 가입한 로밍 요금제를 해지해야 합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SK텔레콤에서 유출된 정보는 모두 25종입니다. 이 중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키, 즉 IMSI 등 모두 4종으로 조사단은 이용자의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인 IMEI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SK텔레콤이 공지에서 언급했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 행위를 하는 심스워핑은 막을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이용자들에게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심 보호 서비스에 대한 의심과 함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희망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수량 탓에 많은 사람들이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거나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어려움을 겪는 등의 상황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SK텔레콤은 해당 발표문에서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 100% 책임진다고 안내했는데요. 이 문구에 대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는 고객에 대한 협박같이 들린다, 어떻게 가입 동료로 듣겠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업계가 2차 피해를 우려하며 입장문을 냈고 집단 소송도 본격화되는 등 SK텔레콤을 향해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오늘 비상 대응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은행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번호 이동을 유도하는 마케팅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T 및 LG U+는 본사 차원 지침이 아니라며 대리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기관 혹은 SK텔레콤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며 온라인상에 떠도는 피해 사례 중에는 가짜뉴스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김형중 국민대 차세대 통신산업단 특임 교수가 심스와핑은 이번 유출 사고와 무관하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용자들은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명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외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 지난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선종이란 가톨릭에서 착한 죽음, 거룩한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끝마친다는 뜻인 선생복종의 준말입니다. 교황은 지난달 23일 퇴원 후 최소 2달은 요양하라는 의료진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외부 활동을 통해 마지막 소임을 다했다고 전해집니다. 교황의 주치의인 세르조 알피에리 의사는 연명 치료하지 말라는 게 그분의 뜻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신을 선종 이틀 만인 23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 안치하고 사흘간 일반 조문을 받았습니다. 23일 오전 11시부터 26일 오후 7시까지 약 25만 명이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으며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자 교황청은 전해진 조문 시간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관에는 고위 성직자의 책임과 권한을 상징하는 팔리움이라는 고리 모양의 띠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재위기간 주조된 동전 및 메달이 들어갔습니다. 교황의 재위기간 업적을 담은 문서 역시 철제 원통에 봉인돼 관에 들어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재산은 $100, 약 14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은 첫 예수회 출신 성직자로서 청빈한 삶을 실천하는 가난 서약을 했으며 2013년 3월 즉위 후 월급을 마다하며 교황청에서 무보수로 봉사했습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20년 된 철제 십자가, 낡은 구두와 오래된 가방을 착용한 것으로 화제된 바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 프란치스코라는 직위명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성자라고 불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길을 따르겠다며 역대 교황 중 누구도 갖지 않았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장례식에 관해서도 무덤은 땅속에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해야 한다. 프란치스코라는 이름만 남겨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그는 생전 장례법을 개정해 절차를 대폭 줄였습니다. 장례미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을 비롯해 세계 60여국 정상과 왕조, 국가 원수 130여국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파란색 정장에 미국 성조기 배지를 착용했는데 이것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드레스 코드를 심각하게 위반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기준의 경계에 있었다며 마치 간판처럼 눈에 띄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마틸드 벨기에 왕비는 진주 목걸이를 착용해 논란이 됐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장례미사에 지각해 자국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반인 조문 첫날, 교황의 관 근처는 남성 성직자만 접근 가능하다는 관례를 깨고 가까이 다가가 눈물을 쏟은 자넨그로스 수녀가 화제가 됐습니다. 자넨그로스 수녀가 프란치스코 교황과 수십 년 동안 각별한 우정을 나눈 사이라는 점을 고려해 교황청이 예외적으로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넨그로스 수녀는 바티칸 뉴스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교황과 특별한 관계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위대한 교황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조문객이 교황의 관 앞에서 셀카를 찍는 영상이 틱톡에 올라오자 너무 무례하다라는 댓글이 달려 이슈가 됐습니다. 1996년 교황청에서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교황청 국무처장이 다큐멘터리 목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황의 병상이나 사후의 사진을 찍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교황청은 조문 둘째 날인 24일부터는 방문객들에게 교황의 관 앞을 지나갈 때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사진을 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가톨릭 추기경들은 28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를 5월 7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콘클라베는 열쇠로 문을 잠가 외부에 단절된 선거를 뜻하는 말로 시스티나 성당에서 비밀유지 선서를 한 뒤 시작하며 이 기간 동안 추기경들은 외부 연락이나 인터넷, 휴대전화 소지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오늘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KDBS 주일 시사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도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정은, 기술의 제작부였습니다.